자, 4장입니다. Understanding the world of hotels. 그래서 호텔의 world, 세계에 대한 이해. 우리가 이제 흔히 볼 때 호텔 이러면 그냥 호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호텔에 수많은 종류의 호텔이 있기 때문에 그 호텔에 따라서 말은 이제 호텔이지만 다양하게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호텔을 붙입니다. 특히 이제 체인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서 호텔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호텔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또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타 호텔로도 분류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의 분류입니다. 호텔의 분류,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호텔은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카지노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호텔이기보다는 카지노가 주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카지노를 위해서 호텔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 카지노 호텔은 좀 특색이 이제 일반 호텔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카지노가 업장이 굉장히 크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대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에 따라서는 다운타운 우리 시내 중심가 있죠. 우리 부산으로 치면 이제 서면이라든지 남포동 뭐 이런 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번 이거는 교외 시외에 있는 시외곽에 있는 지역 있죠. 거기에 있는 좀 작은 도시 모텔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은 호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조트는 휴양지입니다. 우리 부산으로 치면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기장에 있는 호텔들 그렇죠. 경치가 좋고 비유가 좋은데 그러면서 좀 해수욕을 휴양지는 주로 이렇게 백사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지역이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게 제주도를 여러분이 떠올리면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대표적인 휴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휴양지로는 뭐 일본을 치면 오키나와 그 다음에 동남아로 치면 우리 필리핀 세부 그리고 좀 더 멀리 가면 괌 사이판 이런 데가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잘 아는 발리 이런 데가 전형적인 이제 휴양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호텔들 이야기. 그다음 하이웨이는 이제 도로 주변에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호텔들입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그런 호텔들 그리고 에어포트는 공항에 있는 호텔들. 요즘은 이제 워낙 비행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경유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공항에 최근에는 호텔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 아니면 이제 공항 근처에 꽤 많은 호텔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대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티드 서비스는 서비스가 제한적이죠. 밑에 보세요. 2-1 보면 서비스가 풀이죠.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를 다 하는 거. 여기는 서비스가 제한적이죠.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가 좀 저렴하겠죠. 중가 또는 저가, 중저가 호텔이다. 다른 말로는 포커스드 서비스. 서비스가 집중된다. 예를 들면 뭐 호텔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객실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숙박을 위해서 앞에 우리 관광기업 할 때도 배웠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제주도로 여행 갔다. 그럼 제주도는 우리 거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친구 집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는 거기가 자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어디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럼 뭐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우리가 제주도 도착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예약한 호텔, 그죠? 숙박업체에 먼저 가죠. 거기 펜션이 되든 여하튼 우리가 짐을 거기다 풀고, 그죠? 좀 쉬었다가 이제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 뭐 2박 3일, 3박 4일 머무는 동안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쉴 거처가 필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호텔에 있는데 그게 이렇게 가서 우리가 잠을 자는 그게 호텔의 가장 주 목적이죠.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서비스가 좀 제한적인 그런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코노미 또는 버짓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이라는 말이죠. 버짓은 예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숙박하는 것이 이런 고가 호텔 풀 서비스를 다 해주죠.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럭셔리는 그야말로 막 사치스러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가 호텔이죠.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죠.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사실 중저가니까 뭡니까? 경제적이죠. 그리고 버짓, 예산, 내 여행 경비에 맞춰서 우리가 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경비가 좀 부담이 덜하죠. 이런 데 자면 여기에 자는 고가나 뭐 최고가에 자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버짓 예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나 버짓 이런 이름으로 되고 또는 포커스 서비스 또는 리미티드 서비스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중저가 호텔을 우리가 칭합니다. 그래서 크게 호텔을 이렇게 세 분류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텔 기업에서는 이렇게 이제 많이 나눕니다. 자기들이 브랜드를 개발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호텔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카지노가 이제 우리 앞에서 IR 배웠죠. 여기서도 제가 IR 이야기합니다. IR 여러분 기억납니까? 인테그레이티드 리조트 복합 휴양지 이렇게 복합 휴양지 그죠? 복합적인 시설이 되는데 이 IR은 뭘 기반으로 합니까? 이 카지노를 기반으로 합니다. 카지노가 없는 IR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를 기반으로 왜냐하면 카지노가 우리 모집할 때 집격 관광객을 모집하는 이런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카지노에 손님 없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본에 여러분 강원랜드를 가본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인은 이제 강원랜드밖에 못 가잖아요. 강원랜드 가보면 늘 북적입니다. 늘 사람들로 그 강원도 교통이 사실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북적입니다. 우리 뭐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도 이제 마찬가지죠. 카지노에 사람들이 넘쳐 흐릅니다. 마카오 최근에는 이제 마카오로 많이 가잖아요. 마카오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관광객을 모으는 집격 그죠? 모집하는 이런 효과가 굉장히 큰 게 카지노입니다. 그러면 카지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카지노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자야 되겠죠. 당연히 호텔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지노 호텔들은 우리 이런 일반 호텔,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고가, 최고가 호텔에 비해서 훨씬 객실 수가 많습니다. 수천 개씩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호텔들 말하면 1000개 이하인데 다 1000개 이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천 개가 있습니다. 몇천 개. 왜? 그만큼 카지노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몇천 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크루즈입니다. 크루즈는 배잖아요. 그죠? 배입니다. 배인데 이게 호텔을 넣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타 호텔입니다. 그럼 왜 배인데 여기 호텔에 이렇게 넣었습니까? 기타에 넣은 이유가 카지노에 호텔이 있듯이 크루즈는 배로 이동을 하지만 그 크루즈 안에는 여러분 이제 크루즈에 배가 있잖아요. 그죠? 이 크루즈 이렇게 배가 있으면 여기 보면 쫙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그죠? 선실이 다 뭡니까? 호텔의 객실이잖아요. 수많은 객실들이 수백 개의 객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크루즈를 타면 내 방을 배정을 받죠. 물론 이건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방마다 가격이 틀리니까. 우리 호텔도 똑같아 뭐 이런
중저가는 관계없지만 고가 호텔 같은 경우 보면 호텔도 안에 객실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각각 달라지죠. 그와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이게 공간이 넓은데 우리 스위트룸 뭐 이야기듯이 공간이 넓으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겠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뷰도 좋고 객실이 규모가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비싸고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뭐 가격이 더 저렴하겠죠. 크루즈에도 그런 객실들이 많은 객실들이 수백 개의 객실들이 있습니다. 여기 타는 탑승객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텔이 들어있는 거 똑같죠. 이 안에 호텔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거부터 먼저 배우겠습니다. 위치. 자, 도시 모텔은 메트로폴리스 대도시죠. 대도시 인구 100만 이상 되는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의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서면이나 뭐 남포동 같은데 그런 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해 있는 호텔을 도심 호텔이다. 다운타운 시내 중심, 다운타운 시내 중심. 이러한 호텔들은 대개 비즈니스 여행객들을 끌어들인다. 그렇죠? 아까 모집한다. 시내에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기업 개인, 이제 기업에서 단체도 있고 이제 개인이 있는데 회사 외 출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회사원 과장이다. 그래서 이제 출장으로 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겠죠. 가면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corporate individual 기업 개인이 되겠죠. 또는 컨벤션 게스트 또는 컨벤션 참가하는 고객. 우리 부산에 백스코가 있죠. 그래서 백스코에 만약에 모터쇼가 있다. 그럼 내가 BMW 회사 직원이다. 그럼 BMW 회사 직원이 여러 명이 갈 수 있고 또는 내 개인이 과장이 이렇게 와서 모터쇼를 갖다가 참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터쇼 참가를 하면서 또 거기 구경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또는 기업 관계자가 그걸 보러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비즈니스 여행객들이 많다. 왜냐하면 다운타운 시내 다운타운은 뭡니까? 회사 큰 회사들 본사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기업 건물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과 관련되는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죠. 비즈니스 업무가 많겠죠. 그래서 거기 기업 담당자와 미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 관계자들 또는 그 시내에는 이런 컨벤션 센터가 있으니까 우리 서울에는 코엑스가 있듯이 부산에는 백스코가 있죠. 그래서 그 컨벤션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 회의라든지 아니면 전시회라든지 모터쇼 같은 전시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되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다운타운 또는 도심 호텔의 대부분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여기 도심이 있으니까. 대부분은 풀 서비스다. 앞에 우리가 가격대 풀 서비스 배웠죠. 우리가 리미티드 서비스는 중저가고 풀 서비스는 고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가장 비싼 거 L로 시작되죠. 여러분 강의 노트에 적어놨죠. 필기했죠. 럭셔리를 했죠. 여기 R입니다. R, Y 그죠? 럭셔리 호텔이다. 그래서 풀 서비스는 고가 호텔들이다. 그래서 비싼 호텔들이 비싼 퍼실리티 시설입니다. 그죠? 시설 호텔입니다. 그죠? 비싼 호텔들이 많이 있다. 근데 주로 호텔 체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주로 호텔 체인에 의해서 운영된다. 그죠? 왜 호텔 체인에서 운영되느냐? 호텔 체인들이 주로 이런 풀서비스 호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 체인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죠. 여러분 강의 노트에 보면 여기 있죠. 전에도 한번 보여줬죠. 세계 탑 10에 들어가는 가장 큰 호텔들입니다. 호텔 기업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뭐에 따라서
객실 수에 따라서. 그래서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그래서 1위는 메리엇 인터내셔널, 스타우드 호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합병했죠. 힐튼. 그래서 이런 인터컨티넨탈, 이런 호텔들이 어디에 있다? 다운타운, 그죠? 도심에, 그죠? 시티 센터에, 도심에 있는 호텔들이, 이런 호텔들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호텔들의 브랜드들이 그런 메리엇 호텔, 힐튼 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 이게 전부 다 풀서비스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에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주로 비즈니스맨들이 거기서 숙박을 많이 한다. 왜? 볼일보러 오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합니다. 도시 모텔에는 객실 이외에도, 요즘은 객실만 달랑 있는 호텔은 많지 않겠죠. 특히 시내 도심에 있는 호텔들은 풀 서비스죠. 서비스가 많으니까 그만큼 다양한 시설이 있겠죠. 그래서 도심 호텔들은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당연히 있고, 레스토랑, 적어도 또 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칵테일 라운지, 칵테일 알죠? 우리 보드카에다가 이렇게 술을 타 먹잖아요, 그죠? 이런 칵테일 라운지도 있고, 그 다음에 룸 서비스도 있고, 룸 서비스는 또 뒤에 보여주겠지만 객실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룸 서비스죠. 룸, 자기 객실 안에서 식사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론드리, 우리 세탁 알죠? 세탁도 다 할 수 있고, 또 요즘 뭐 호텔 안에 객실 안에 그게 있죠. 다림질 할 수 있는 시설 용품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다려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걸 또 문에다 걸어 놓으면 또 세탁해 줄 수 이제 가져오죠. 또 왜냐하면 이제 비즈니스맨들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미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발레 서비스는 알죠? 주차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내가 입구에 되면 주차를 대신해 주죠. 그걸 발레 서비스라죠. 그 다음에 뉴스탠드는 신문가 판대 같은 거. 그 다음에 기프트샵은 선물의 집. 그래서 주로 1층에 이런 가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클럽. 요즘은 또 비즈니스맨들이 또 자신이 여행을 왔다 해서 그냥 뭐 잠만 자고 뭐 볼일만 보는 게 아니라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헬스클럽에서 또 가서 수영도 하고 또 피트니스 운동을 또 하면서 자신의 몸을 건강을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시설들이, 왜냐하면 다운타운이니까 풀 서비스다 보니까 객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당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칵테일 라운지도 있고 바도 있고, 그죠? 룸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세탁 서비스, 주차 서비스, 뭐 하여튼 다양한 기념품 또 헬스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풀 서비스 호텔들이 다운타운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 큰 호텔들, 기업 본사처럼, 그죠?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의 리츠칼튼 호텔, 아주 좋은 아주 고급 호텔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아시죠? 백사장에 있는 오래됐잖아요, 그죠? 파라다이스 호텔 안에 내부에 있는 커피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다양한, 여기 보면 술도 있죠. 다양한 음료를 팝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스토랑, 파라다이스 호텔의 레스토랑입니다. 여러 종류의 식당이 있죠. 뭐 한식, 일식, 중식 이런 식으로, 그죠? 양식. 이거는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 지하에 있는 바입니다. 칵테일 라운지들, 그쵸? 이게 술이 맥주도 팔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룸 서비스입니다. 룸 서비스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아침에 여기 보면 브렉패스트 있죠. 이렇게 이제 갖다 줍니다. 그럼 뭡니까? 침대에서 나는 영화에 보면 뭐 가운만 입고, 그죠? 내가 밑에까지 가려면 또 씻고 내려가니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룸 서비스 주문하면 이분이 이렇게 내 객실까지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죠. 아침 식사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여기 주스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크로상 같은 간단한 빵 종류, 잼 같죠. 그리고 또
신문, 아침 신문이죠. 아침 신문을 이렇게 배달해 줍니다. 룸 서비스는 여기도 나와 있죠. 릴렉스, 뭐 쉬면서 뭐 간단한 뭐 반주라든지 뭐 아침부터 이거 먹지는 않겠지만 스낵 또는 작지만 아주 멋진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룸에 이렇게 갖다주고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 스마일. 그리고 이 룸 서비스는 저렴할까요? 가서 먹는 것보다 저렴할까요? 비싸겠습니까? 비쌉니다. 왜 비싸냐면 가서 여러분이 먹으면 보통 아침 식사는 뷔페식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 룸 서비스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걸 들고 이 한 사람의 직원이 오직 이 객실만을 위해서 주방에서 이까지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러 사람만 하는 것보다 오직 한 사람한테만, 그죠? 오직 한 사람이 아니라 참 오직 이 객실을 위해서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인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용역이 그죠? 서비스가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한테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죠? 뷔페 식당에서는 뭐 여러분이 셀프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많은 사람의 이 직원들이 여러 사람을 또 서비스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오직 요 방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은 뷔페 식당에 비해서 적을지 훨씬 적죠. 적지만 가격대는 오히려 비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실용적이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 신혼여행을 갔다든지 이럴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시도해 볼 만하죠. 룸 서비스를 자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세탁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이 이제 차를 대신 주차해 주죠. 발레 파킹, 발레 서비스. 물론 팁을 줘야 되겠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호텔 1층에 보면 이런 가게가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맨들이 막 밖에 나가서 쇼핑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 여기 뭐 뉴욕에 갔다 그러면 뭐 I love 뉴욕, 그죠? I love 뉴욕 이런 거 딱 여기 T에 붙여 있죠. 그 가격은 좀 비싸지만 내가 멀리 가서 살 수 없는 경우 여기 기념품으로 여기서 이제 사서 갈 수 있죠. 여기 다양한 기념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에 있는 쇼핑센터. 파라다이스에서 이렇게 여행객들이 해운대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2층에 가면 노천 스파, 아까 뭐 스파, 노천 스파죠. 이렇게 온천 스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급 호텔 관련해서 신문의 채용 기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부산, 그러니까 우리 동부상권, 서부상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서부상권에도 이렇게 5성급 호텔이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어디냐면 송도 윈덤 그랜드 부산입니다. 여기 윈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윈덤은 체인 호텔이죠. 체인 호텔입니다. 여기 보면 2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자기들이 지금 채용에 들어갔다. 채용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윈덤 그랜드 부산은 8월달에서 9월달에 개장하게 된다. 9번째 부산에 5성급 호텔이 탄생하게 된다. 현재 우리 부산에서 영업 중인 5성급 호텔은 롯데호텔 부산, 호텔 농심 동네, 나머지 6곳은 해운대에 있죠. 힐튼 부산, 그랜드 조선 부산, 시그니얼 부산, LCT에 있는 거 있죠. 우리 부산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 LCT,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웨스틴 조선 호텔 부산, 파크하얏트 부산 다 모두 해운대와 기장군에 집중되어 있다. 윈덤 그랜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글로벌 호텔 그룹 윈덤이 운영하는 24개 브랜드 중 하나다. 앞서 제가 보여준 거 있죠. 이거 랭킹 있죠. 여기 보면
요 당시에는 지금 윈덤이 4위에 그죠? 4위에 돼 있습니다. 요 순위는 이제 계속 바뀌어 있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탑 5에 전 세계 호텔 체인의 탑 5에 해당되는 그런 체인 호텔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시설들이 대외 회의장이라든지 이렇게 다니는 뷔페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갖추고 있다. 자, 두 번째 교외 시외곽 얼반이 시내잖아요. 서얼반이니까 시외 그래서 교외 지역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다운타운 호텔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가격대로 볼 때 다운타운 호텔은 풀서비스나 럭셔리 호텔이 많지만 이런 교외 지역은 리미티드 서비스, 즉 이제 중저가 호텔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양만 봐도 작아 보이죠, 크기가.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외 지역이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주택가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사는 곳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호텔처럼 많은 행사가 열린다든지 또 비즈니스 업무차 이렇게 방문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호텔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다운타운 호텔에 비해서는 작다. 그리고 매출의 주요 원칙은 비즈니스 미팅이나 여기서 이루어지는 간간한 비즈니스 미팅 또는 컨벤션 참가자 또는 개별 비즈니스 여행객들이다. 아무래도 시내 다운타운에서 숙박하기가 좀 가격 면에서 가격대가 이제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격대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가격대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저가를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숙박을 하고 시내 볼일보러 시내 컨벤션에 참가한다든지 시내 업무차 다운타운에 있는 오피스 건물 간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또 한편 이게 외곽 지역 교외 지역은 주택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 주민 지역 사회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구심점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서비스 클럽 그러니까 라이언스 클럽이나 우리 봉사단체 있죠. 로타리 클럽 같은 세계적인 봉사단체 있죠. 그런 봉사단체의 주간 미팅, 주간 회의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 보는 다운타운 호텔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